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0진연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진연산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팩이라는 게 있고 팩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언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1바이트로 1바이트 그럼 8비트죠. 1바이트로 우리 10진수 한 자리 한 자리를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언팩이라고 해요. 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1바이트로 8비트로 10진수 두 자리를 그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을 보고 팩이라고 해요. 해서 요게 언팩이에요. 요게 언팩이고요. 얘가 팩입니다. 자, 언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존비트, 디지트 비트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존비트 4비트, 디지트 비트 4비트에서 숫자 한 자리를 이렇게 1바이트로 표시해줘요. 이렇게 해서 또 숫자 1바이트, 이렇게 해서 숫자 또 1바이트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숫자에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죠. 그때 이제 양수다 음수다 표시하는 부분이 요 사인이라는 부분이요. 부호 쓰는 부분이 요 마지막 숫자 바로 앞이요. 그 다음에 팩이다라고 하게 되면 팩은 우리 1바이트로 10진수 두 자리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4비트, 여기서 4비트, 여기서 4비트, 여기서 4비트 해서 숫자 두 자리를 그렇게 1바이트로 그렇게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팩에서는 맨 뒤에다가 맨 뒷부분에다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언팩이라는 아이는 4개의 존비트와 그 다음에 4개의 디지트 비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존비트 4비트, 디지트 비트 4비트에서 이렇게 8비트로 숫자 한 자리를 표현하는 거. 그게 언팩이요. 해서 팩이 됐든 언팩이 됐든 양수는 C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진수로 1100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수는 D로 표현하고요. 1101이요. 만약에 부호가 없는 양수다라고 했을 때는 F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언팩이라는 거는 중간에 이제 F라는 거, 존비트에 아무런 부호가 없으면은 이렇게 F라는 걸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얘는 크기가 크고 존비트가 계속해서 붙기 때문에 얘는 연산이 불가능해요. 연산이 불가능하고 요 언팩으로 된 이런 연산자는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입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요 팩이라는 아이는 이제 중간에 존비트가 없는 거죠. 그냥 디지트 사인하고 이렇게 생긴 게 우리 팩인데 얘는 이제 중간에 F라는 거 존비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팩이 이제 주로 연산할 때 쓰는 거고 언팩은 이제 데이터 입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팩도 마찬가지로 양수는 C, 음수는 D, 그리고 부호가 없는 양수는 F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해서 언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생김새를 좀 기억하세요. F숫자, 부호 숫자. 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숫자, 부호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 생김새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양수일 때 C, 1100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음수는 D, 1101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언팩이라는 아이는 1바이트로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한다 그랬고요. 팩이라는 아이는 1바이트로 10진수 두 자리를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플러스 1, 2, 3과 마이너스 1, 2, 3을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럼 언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부호를 표시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원래 숫자들은 그냥 중간중간에 F라는 이 기호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1, 2, 3, 4를 표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맨 처음에 F 쓰고요. 숫자 하나 쓰고 또 F 하나 쓰고 숫자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F 하나 써주고 숫자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앞에다가 부호 붙인다 그랬죠. 마지막 숫자가 4니까 4 앞에다가 부호를 붙이면 돼요.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표현할 거니까 플러스가 C죠. 그래서 C4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이게 이제 플러스 1, 2, 3, 4 요거 표현한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 2, 3, 4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얘랑 똑같이 써주면 되죠. F1, F2,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가 4죠. 4 앞에다가 이제 음수다라고 해서 D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팩으로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 팩으로 표시할 때는 숫자 부호요. 맨 마지막에 부호만 써주면 돼요. 숫자 똑바로 쓰고 해서 1, 2, 3, 4, C 이렇게 표현하거나 1, 2, 3, 4, D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팩은 1바이트로 10진수를 두 자리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0을 한 글자씩 써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바이트, 그 다음에 2바이트, 이렇게 3바이트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맨 앞에다가 빈 자리에다가 0으로 이렇게 채워주더라.
만약에 내가 플러스 1, 2, 3, 4, 5를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1, 2, 3, 4, 5라고 쓰고 지금 플러스니까 C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0이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자릿수가 부족할 때 앞에다가 0으로 그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요게 팩하고 언팩이요. 해서 팩하고 언팩은 여러분들이 특징만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자, 이진연산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진수, 정수를 데이터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요. 이 이진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 범위가 되게 작아요. 작지만 연산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왜? 이진수로 돼 있으니까. 컴퓨터가 원래 이진수 사용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쓰는 이진수로 돼 있기 때문에 연산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 표현할 때 맨 앞에 첫 번째 비트를 우리가 보호 비트로 써요. 보호 비트로 해서 양수는 0으로 표현하고요. 음수는 그렇게 1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이렇게요. 맨 앞에다가 보호 쓰고 그냥 뒤에다 숫자 쭉 적어주면 돼요. 이진수로. 이때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양수는 하나밖에 없지만 음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하절대치라는 게 있고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하절대치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절대치,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보호 비트와 그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게 부하절대치 방식이 있고요. 1의 보수다라고 하게 되면 보호 비트를 빼고 보호 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트를 0은 1로 1은 0으로 전부 다 변경해주면 그게 1의 보수로 표현한 거고요. 2의 보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1의 보수로 변환을 해요. 1의 보수로 변환한다는 얘기가 0은 1로 1은 0으로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나서 1을 더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2의 보수 방식입니다. 자, 표현 범위는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요. 해서 부하절대치랑 1의 보수는 표현 범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 2의 보수만 표현 범위가 하나 작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1이 여기서 빠졌죠. 그리고 뒤에 건 똑같고요. 이게 이제 표현 범위요. 자, 그러면 이진연산으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1바이트로 8비트로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절대치다라고 했을 때 이진수로만 그냥 변환해주면 돼요. 양수일 때는 0으로 표현하고 음수일 때는 1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진수로만 그렇게 변환해주면 그게 부하절대치고요. 그 다음에 부하 1의 보수다. 1의 보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부호 빼고 0은 1로 1은 0으로 싹 다 뒤집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보수다라고 하게 되면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만 그렇게 해주면 그게 2의 보수입니다. 이때 이제 표현할 때 양수는 어떻다? 표현 방식이 모두 다 똑같다. 그냥 이진수로만 바꿔서 정해진 형식대로 표시만 해주면 되더라. 만약에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7을 한번 부하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로 표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도 8비트로 1바이트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일단은 7이라는 숫자를 먼저 이진수로 먼저 고쳐봐야 되겠죠. 자, 7이라는 숫자 이제 이진수로 고칠 거예요. 1, 2, 4, 8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4하고 2하고 1, 요 세 개만 1이면 7이 되죠. 그래서 이진수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지금 8비트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진연산 같은 경우에 맨 앞에다가 부호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1로 표시하면 되겠죠. 맨 앞에다가 1이라고 부호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을 이진수로 쭉 표시만 해주면 돼요. 그때 몇 비트로 표현한다고요? 8비트로 표현한다고요. 7이다 그러면 1을 띵띵띵 하고 이렇게 3개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총 몇 비트예요? 4비트밖에 사용 안 됐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0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8비트로 이렇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7을 부하절대치로 그렇게 변환한 거예요. 만약에 양수를 표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진수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얘는 만약에 플러스 7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플러스니까 앞에다가 0 써주고요. 그리고 7 뒤에다가 숫자 써주면 돼요. 그래서 땡땡땡땡 111 하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해서 플러스 때는 이거 표현 방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맨 앞에 게 부호 그리고 나머지 숫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7을 지금처럼 부하절대치로 바꿔놨는데 이거를 1의 보수로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부호 빼고 0은 1로 1은 0으로 다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부호는 그냥 그대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뒤집어 주면 돼요. 0은 뭘로 뒤집어요? 1로 싹 다 뒤집어 주고 1은 뭘로 뒤집니다? 0으로 뒤집더라. 요게 이제 마이너스 7을 1의 보수로 표현한 거고요. 2의 보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제 더하기 1만 해주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10진수 1, 2, 3, 4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더하기 1을 할 거예요. 더하기 1을 할 때 맨 뒤에서부터 맨 뒷자리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잖아요.
1234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1235가 나오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할 때는 우리가 십진수에서도 맨 뒷자리에다가 더하기 1을 해 주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1을 해라. 그러면 맨 뒷자리에다가 더하기 1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맨 뒷자리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요 0이 지금처럼 1로 바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부호 표시해 주고요. 요게 이제 2의 보수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마지막 자리 요것만 0이 1로 바뀐 거죠. 더하기 1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을 부호절 뜻이 1의 보수, 2의 보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숫자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부호절 뜻이 1의 보수, 2의 보수로 고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8이라는 숫자를 일단은 이진수로 먼저 고쳐야죠. 1, 2, 4, 8 써서 보게 되면 8은 이진수로 8이라는 숫자 요것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럼 8이라는 숫자를 고치게 되면 1000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맨 앞에다가 이제 부호 표시한다 그랬어요. 부호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 플러스는 0으로 표시하고 마이너스는 1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맨 앞에다가 부호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8이다 그러면 1000 요게 이제 8이요. 그리고 개수를 세보니까 지금 몇 개예요? 5개죠. 근데 우리는 지금 1바이트, 8비트를 표현할 거라고요. 그래서 3개가 부족하니까 앞에다가 동그라미 3개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부하절대치로 전부 다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1의 보수로 표현해라 라고 하게 되면 부호 빼고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부호는 그대로 1 하고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거 다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1, 1, 1, 0, 1, 1, 1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이제 1의 보수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2의 보수를 표시해라. 그러면 맨 앞에 이제 부호는 1이라고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에다가 더하기 1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1 더하기 1을 해야 돼요. 1 더하기 1은 여기서는 10입니다. 왜 10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8진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16진수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진수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10진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보고 얘기하고요. 8진수다 그럼 0부터 7까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16진수다 그럼 0부터 시작해서 F까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진수다 그럼 0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10진수 보자고요. 10진수에서 제일 큰 숫자가 9죠. 9를 넘어가면 뭐가 돼요? 9 다음이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자리가 올라가잖아요. 10의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9 다음이 10이요. 8진수에는 0부터 7까지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8진수라는 숫자에는 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9라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7이 제일 커요. 이 제일 큰 이 7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얘도 10이 되는 겁니다. 왜? 8진수에서 제일 큰 게 7이니까. 제일 큰 숫자를 넘어가는 순간 10이 되더라. 우리 10진수에서 제일 큰 게 9였죠. 9를 넘어가니까 10이 됐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진수에서는 제일 큰 게 F라는 겁니다. 그래서 F를 넘어가게 되면 얘도 10이 되고요. 2진수다 라고 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있다 그랬죠.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넘어가는 순간 1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 더하기 1이 10이에요. 1 더하기 1에서 10이 돼서 한 자리 올라가고 0이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1 더하기 1에서 한 자리가 올라가고 여기 0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에서 한 자리가 올라가고 0이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0은 1이죠. 그래서 1 그대로 써주고 앞에 거 나머지 거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게 2의 보수로 표현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진연산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1 더하기 1은 10이다. 이진수에서 1 더하기 1은 10이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8을 부하절 뜻이 1의 보수,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2를 한번 고쳐보자고요. 32다 라고 하게 되면 1, 2, 4, 8, 16, 32 하고 이렇게 있을 때 32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0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맨 앞에다가 부호 먼저 써야죠. 부호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맨 앞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 쭉 써주면 되겠죠. 해서 1, 0, 0, 0, 0, 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개수를 세보니까 지금 7비트밖에 안 되죠. 우리는 지금 1바이트로 표현할 거니까 한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0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부하절 뜻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1의 보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제 부호 빼고 나머지 것만 다 뒤집어 주면 되죠. 해서 부호가 1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숫자는 0은 1로 1은 0으로 싹 다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0은 1로 1은 0으로 해서 싹 다 뒤집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보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1의 보수 구해 놓은 상태에서 더하기 1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더하기 1 할 거예요. 더하기 1. 그러면 일단은 부호 먼저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더하기 1은 여기서는 얼마라 그랬어요? 10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자리 올라가고 0이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은 10해서 한 자리 올라가고 0 내려올 거고요. 또 1 더하기 1은 10이다 해서 한 자리 올라가고 0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이제 10이니까 한 자리 올라가고 0 써주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10이니까 한 자리 올라가고 0 내려오겠죠. 그리고 1 더하기 0은 1이죠. 그리고 앞에 있던 요 1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요게 이제 2의 보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의 보수, 2의 보수 표현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 자체치로 표시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맨 앞에 부호, 그 다음에 나머지가 숫자. 1의 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맨 앞에 부호고 나머지 게 전부 다 숫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의 보수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요. 그래서 맨 앞에 부호고 나머지 게 전부 다 숫자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음수일 때만 이렇고 양수는 어떻다? 표현 방식이 모두 똑같다. 그냥 이진수로만 바꿔주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진연산 특징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 변환되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부동소점 연산이요. 부동소점 연산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 뭘 얘기하냐? 앞에서 우리가 배운 십진연산, 이진연산 그 두 가지 있죠? 그 두 가지는 정수를 표시하는 거였어요. 정수를 표현하는 거고 이 부동소점은 이제 소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을 표현하거나 이제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게 우리 부동소점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소점 연산은 실수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연산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고요. 얘는 생김새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앞에다가 부호 써주고 그 다음에 지수부, 그 다음에 가수부, 소수부에서 이렇게 생긴 게 우리 부동소점 연산이요. 이 생김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에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된 게 우리 부동소점이고요. 이 부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진연산 있죠? 이진연산이랑 똑같아요. 얘는 양수면 0으로 표현하고요. 음수는 1로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부호 1비트로 표현하고 지수부는 7비트로 표현하고요. 가수부는 몇 비트짜리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비트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수부를 다른 말로 소수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현하는 비트 수에 따라서 단정도냐 배정도냐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 비트 수에 따라서 이제 가수부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이랑 우리 고정소수점 정수 표현하는 거 있었죠? 그거랑 이제 비교 좀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정수 1이다, 숫자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정수 표현에서는 숫자 1 한 개밖에 없어요. 1 한 개밖에 없지만 소수점에는 엄청나게 많죠. 1.1도 있고 1.2도 있고 1.3도 있고 1.4도 있고 해서 숫자가 쭉 있고 그 다음에 1.11도 있을 수 있고요. 1.12가 있을 수도 있고 1.12, 3, 4, 5, 6, 7이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숫자 1에도 소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음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동소수점이다 그러면은 고정소수점 연산에 비해서 매우 큰 수나 이제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정수로만 되어 있는 숫자를 계산할 때는 우리 사람도 빠르게 계산하죠. 근데 이런 소수점이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소수점 자릿수를 신경 쓰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똑같아요. 컴퓨터도. 고정 소수점 연산에 비해서 실행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에 이제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플러스 1, 2, 3.456이라는 이런 실수가 있을 때 요거를 내가 부동소수점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호는 그냥 맨 앞에다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치들 있죠. 부호 빼고 나머지 수치들. 이것들을 이제 지수부하고 가수부로 그렇게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정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계산할 때 이런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 방법 있죠. 이진연산이나 이제 십진연산 같은 경우 표현하는 방법까지 봤는데 이 부동소수점은 표현하는 방법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 생김새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